식중독은 이제 음식의 유래돼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주로 이제 뭐 바이러스, 세균 뭐 다 발생이 가능하고 주 증상은 이제 설사, 구토, 심한 경우 발열 혹은 혈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직접 만났습니다. 집에 있던 빵과 생크림을 간식으로 먹었다는데요. 그날 밤 구토와 설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었던 음식이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이 여성은 생크림에서 평소와 다르게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별일 없겠지 생각하며 빵과 생크림을 마음 편히 먹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식중독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복통과 구토, 설사가 대표적입니다. 또 다른 여성은 포장된 생선회를 구입해서 먹고 난 뒤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평소 자주 사 먹었던 음식인데다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복통으로 시작된 증상은 구토와 설사, 어지러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심각한 탈수 증상 때문에 구토 억제제와 수액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역겨운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막 구토를 했고요. 동시에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복통이 있다가 설사도 하고 그래서 너무 어지러웠어요. 탈수가 와서. 광어회를 이제 못 먹겠어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보다 더 신중해야만 하는데요. 관계 기관에서도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바닷가 주변의 수산시장과 횟집을 위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수산물의 유통 판매, 생산 단계별로 비브리오균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 수족관 물 수거 검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족관물에서 비브리오 유전자가 확인되면 행정 지도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또한 물 교체를 지도한 뒤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는데요. 수산물 수거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항목은 비브리오균을 비롯해 대장균,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도 다 하고 계시죠? 네. 이쪽에 원산지 표시는 물론 식품 보관 기준은 적합한지 여부도 세심하게 살핍니다.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조리기구가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사항 중 하나인데요. 식중독 신속 검사실은 식중독균의 유무를 추적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갖춘 이동식 검사 차량입니다. 주로 국제행사나 대회 등에서 채취한 현장 시료를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바닷가 횟집에 있는 수족관물 비브리오균을 검사하는 데 적극 활용하며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과 같은 집단 급식소에서도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위생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리 종사자의 개인 위생은 물론 조리 과정에서도 위생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요.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보관, 조리, 배식, 그리고 최종 섭취 단계까지 전 위생 관리 상태를 조사하는데요. 조리, 설비, 기구 등에 대한 미생물 간이 검사를 통해 조리 단계별 오염 가능성 여부도 진단합니다. 도마의 세균 오염도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해 급식 종사자 스스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여름철에 급증하는 집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합동 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의 경우 조리 제공된 식품을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데요.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식품 위생 취급 기준 준수 여부와 불량 원재료 사용과 보관 여부,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 등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확산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식중독 주의 경보를 내립니다. 또한 해당 시설을 찾아 식재료 검수와 함께 미리 예방 조치를 실시하게 하는데요. 식중독 위험을 조기 차단해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재료가 보관돼 있는 창고로 향하는데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식재료에 식중독균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수거하는 모습인데요. 이동하는 중에 제품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식중독 원인 조사 대상인 식재료를 수거해 오면 검사를 실시합니다. 유전자 증폭 장치를 사용해 식중독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6가지 실천 요령을 지켜야 합니다. 손을 잘 씻는 건 물론 음식은 속까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먹어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식재료별로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음식을 보관할 때는 냉장은 5도 이하,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를 지켜야 합니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중독 주요 발생 원인 식품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요. 식중독균 검사는 물론 미생물 안전성 검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인데요.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도 위생을 철저히 하고 모든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칼과 도마, 그리고 행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생적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염된 행주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다른 조리 도구도 오염균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실제 오염된 행주의 세균 중 약 5에서 10% 정도가 칼과 도마에 교차 오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주방 조리 도구는 레몬을 활용해 손쉽게 소독할 수 있는데요. 행주는 비닐봉지에 레몬을 함께 넣어 전자레인지에 4분 이상 돌려주면 간단하게 살균이 가능합니다. 칼과 도마 역시 레몬으로 문지르면 냄새와 세균을 줄일 수 있습니다.